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임정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일리노이 주립대학교에서 경제통계학과 전공을 졸업을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컨설팅 회사, 그 다음에 국내 대기업, 그다음 페이스북, 그 다음에 현재 AI 에듀테크 회사의 부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커리어에서 이 데이터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는데 네네. 좀 기억에 남는 일이 좀 있을까요? 각 회사에서 어떤 이벤트가 기억에 남는다기보다는 제가 제 경험에서 전반적으로 우러나는 좀 제 스스로 임팩트 있는 게 있는데, 제가 한국 기업 회사의 문화와 그 다음에 미국 회사, 글로벌 회사의 기업 문화를 동시에 다 갖고 있습니다, 커리어에서. 근데 두 회사에서 데이터를 좀 다루고 취급하는 문화 자체가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스스로 이 부분이 굉장히 임팩트가 있었는데, 한국 회사에 먼저 말씀을 예시로 드리면, 한국 회사는 어떤 특정 이벤트가 있거나 아니면 프로젝트가 있을 때 데이터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그 특정 이벤트에 맞는 데이터가 무엇이 있었지? 라고 히스토리를 찾아보기도 하고 외부 데이터를 보기도 하는데, 글로벌 컴퍼니나 아니면 미국 회사, 제가 다녔던 곳을, 그리고 현재 있는 AI 회사도 보면 데이터가 항상 제 업무에 밀접하게 와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제 업무가 데이터 없이는 불가능한, 그만큼 데이터에 굉장히 익숙한 이 두 가지 문화가 차이가 있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재밌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일이 터졌을 때 데이터를 본다. 네. 네, 굉장히 인상적인 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려면 데이터로 생각하고 네. 데이터로 읽고 네. 데이터를 표현하고 소통하는 게 굉장히 기초 역량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실제로 그렇나요? 네. 굉장히 기초 역량이 중요하고요. 그 기초 역량을 쌓으려면 일단 데이터를 많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데이터를 많이 보셔야 되고, 그리고 데이터를 보는 거를 실제로 사고해서 그거를 사용하시려면 데이터를 통해서 소통하시는 방법도 많이 사용하셔야 될 것 같고, 그거를 습관화하면 더 좋고요. 그리고 일단은 저희가 데이터를 다루고 취급하는 방식이 대부분 툴 베이스로 되어 있거든요. 왜냐면 저희가 데이터를 다루는 게 A라는 툴, B라는 툴로 저희가 데이터를 대부분 업무로 접하기 때문에 툴로 접하게 되시는데, 툴에 대해 매몰되게 되시면 사고의 폭이 굉장히 좁아들게 됩니다. 그래서 툴로 접하시는 것보다는 일단은 사고를 하고, 그 사고를 한 다음에 어떤 툴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고민하시면서 툴을 사용하시면 조금 더 개인 생활에 또는 업무에 데이터를 조금 더 가깝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데이터와 관련된 툴을 사용을 하면 생산성이 좋아지는 건 맞지만 네. 오히려 너무 지나치게 의존하면 그 툴이 주는 사고력 안에 갇히게 된다. 네. 네.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생각하는 방법이 첨단 산업, 즉 AI와 같은 첨단 산업에서 중요한가요? AI에서도 엄청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AI의 기본이 빅데이터하고 데이터이기 때문에 개개인의 정보, 그 관련된 메타 정보도 일단 확보가 돼야 되고요. 그 메타 정보뿐만 아니라 개인이 갖고 있는 특정 정보, 그리고 저희가 그 특정 정보를 계속 학습하고 저희 프로덕트에 맞는 거를 만들어 나가려면 지속적인 A/B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A/B 테스트 통해서 저희 프로덕트에 적합한 모델링이 어떤 게 좋은 건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희도 연구하고 학습하기 때문에 AI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데이터만 많으면 솔루션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네. 그 안에는 굉장히 많은 판단의 요소들이 있다. 네. 네, 좋습니다. 데이터로 사고한다는 것이 과연 실체가 뭔가요? 데이터로 사고한다는 것은 쉽게 예를 들어드리면 언어를 배우는 과정이랑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저희가 언어를 처음 배울 때 말하고 그 다음에 읽고 쓰고 하는 과정을 거쳐가듯이 데이터도 소통까지 이어가시려면은 처음에 사고를 하고 그 다음에 획득하고 사고하고 비주얼레이션하고 여러 단계가 있거든요. 그런 단계들을 익혀가는 게 언어를 배우는 거와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데이터와 관련된 그 사고하는 과정 어떻게 습득하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운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운이 좋았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저는 제 커리어에서 데이터와 굉장히 밀접한 커리어를 쌓아 나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대학교 생활부터 말씀을 드리면 전 통계학을 하면서 수치에 대한 이론과 그 다음에 학습, 이해력을 대해서 일단 습득을 했고요. 그거를 기반으로 컨설팅 회사에 조인을 했을 때에는 단순히 그 데이터를 바라보고 그 메시지를 가지고 소통하는 게 아니고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게 정말 나한테 필요한 목적에 맞는 데이터인지에 대해서
비판적 역량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판적 역량을 확보한 거를 기반으로 제가 페이스북에 갔을 때는 소비자와 소통했을 때 어떠한 데이터, 그러니까 컨설팅 했을 때는 기업이나 산업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비판적 역량을 쌓았다면 그거를 기반으로 소비자와 밀접하게 연결했을 때 소비자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마켓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현재는 제가 재직하고 있는 AI 에듀테크 회사에서 그 모든 거를 어우를 수 있는, 그리고 그 모든 거의 데이터를 계속 머신러닝을 학습하고 A/B 테스트하면서 필요한 데이터가 뭔지를 계속 연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반인들은 데이터 사고력을 기를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 일반인들이 데이터 학습을 하려면 지금 현재 그런 교육 체계라든지 이런 거는 많이 부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방법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대부분 현재 일반인들이 데이터를 학습하려고 할 때 툴 베이스로 접근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다룰 때 이런 툴, 어떤 데이터를 사용할 때 저런 툴, 이런 것처럼 툴 베이스로 교육을 하려고 하는데 이 어프로치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툴 베이스로 접근하게 되면 그 툴 안에 사고가 갇히거든요. 정말 그 툴을 장기간 시간을 두고 업무에 실생활에 활용하시면서 그 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실 수 있다라면 괜찮지만 그렇지 못하다라면 툴 베이스 접근은 굉장히 부정적이고 현재 마땅한 대안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데이터 리터러시 16개 역량 네. 도움이 된다고 보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데이터 리터러시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그 개념에서의 한계를 지금 잘 짚었고 그 한계를 선우를 바꾸면서 사고력을 기반으로 데이터 리터러시의 일련의 과정을 모두 습득할 수 있는 과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데이터 사고 역량을 확보하고 그 사고 역량을 기반으로 툴까지 이어질 수 있는 데이터 역량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데이터 리터러시 초반에 데이터를 보고 이제 통찰하는 이런 역량에 대한 훈련이 좀 있는데요. 데이터를 보고 통찰하는 거, 이게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데이터의 통찰적 해석은 일단 데이터의 목적을 명확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그러니까 시작은 반드시 어떤 일이든지 목적이 중요한데 어떠한 목적에서 어떠한 메시지를 통해서 어떻게 소통하는 방식이라는 것까지에 대한 기획 단계가 마무리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데이터를 게더링하고 그 다음에 저의 입장, 메시지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입장과 목적을 정확히 하는 거는 데이터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생각하는 힘의 문제겠네요. 맞습니다. 네. 근데 말씀 중에 비판 역량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네네. 근데 이제 학습자 입장에서 보면 데이터와 비판 역량이 좀 어색하다고 느낄 텐데요.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어색하게 느끼실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대부분의 데이터가 공신력 있는 미디어라든지 아니면 기관에서 발제된 데이터를 저희가 접하게 되는 거여서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나온 건데 왜 이거를 비판적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기관이나 기업, 미디어에서 내놓는 데이터들은 끊임없는 행위에 대해서 그냥 생성되는 날것의 데이터도 많아요. 그런 데이터를 분간해낼 수 있으면 비판적 사고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결국 데이터라는 거는 가공이 됐을 때 정보가 되는 거고 그 정보를 가지고 저희가 끊임없이 토의하고 협의하고 그 과정을 거쳐서 의사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토의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을 하려면 개개인이 비판적 사고를 가지고 냉철하게 데이터를 봐야 되고요. 지금은 정말 수많은 데이터의 싸움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갖고 있는 잠재적 리스크도 이러한 사고 없이는 굉장히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비판 사고가 필수이다. 네. 그럼 개인은 어떻게 비판 사고를 기를 수 있습니까? 일단 제 사례를 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토론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대선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이벤트들의 토론을 하게 되는데 토론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은 여러 주제를 가지고 다루게 됩니다. 근데 여러 가지의 주제들이 다 데이터에 근간해서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토론 프로그램을 보시면 여러 가지 주제를 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연습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판적 사고로 데이터의 옥석을 가리게 되면 네. 실제로 데이터를 이제 획득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일반인 같은 경우는 데이터 전문가들과는 좀 다르게 네. 데이터 환경 안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별도의 획득이라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실제로 현장에서는 이 획득 역량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기를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가 주변에 대부분 없으시기 때문에 그 데이터에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어디서 데이터를 찾아야 되는지가 획득의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전문가들은 이 데이터가 여기 있고 저기 있고를 알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오히려 일반인들에게는 내 목적에 맞게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지 지목해야 되고 그 지목하는 과정을 통해서 획득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일반인들한테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의 역량과 전문가의 역량은 그런 의미에서 획득 역량에 대해서는 일반인에게 더 중요하죠. 그러면 정확히 지목하는 과정에서 역시 네. 데이터를 상상할 수 있는 힘, 네. 생각하는 힘이 또 한 번 강조되겠네요. 네. 네. 그럼 가장 좋은 획득 역량은 뭘까요? 가장 좋은 획득 역량은 스스로 목적에 맞게 기획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획득 역량을 가지려면 앞 단계를 하려면 뒤에 목적과 기획까지 다 고려해 보신 다음에 획득으로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목적을 명확히 하고 그 목적에 맞는 데이터를 찾을 수 있으려면 일단은 생각은 먼저 끝까지 흐름을 찍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정보 획득 단계부터 취득하시는 방법을 연습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업무 관련돼서 이러한 거를 해볼 수 있는 경험이 좋았던 거는 저희가 최근에는 소비자에 대한 니즈나 이런 거를 알 때 서베이 조사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서베이 조사를 할 때 한번 내가 이런 상황에서 소비자라면 어떻게 생각할 거지에 대해서 서베이 기획도 한번 해보시는 게 업무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서베이 기획은 말 그대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지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머리를 한번 그 끝을 찍고 온 다음에 획득의 과정에 들어간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AI 사업에도 실제로 도움이 많이 됩니까? 네, AI 사업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고요. 일단 AI 알고리즘은 데이터의 훈련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수많은 데이터를 반복하고 그 안에서 나오는 메시지들을 갖고 A/B 테스트해서 정말 모델링에 적합한지 또 연구하고 하는 일련의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른 것도 조사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더 정확성을 높여가려면 그 외에 다른 정보가 필요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AI 측면에서도 정보 획득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 정보를 어떻게 소비자에게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 해서 획득할 수 있는지도 저희 역량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AI 하면 무조건 데이터가 많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옥석을 가려서 데이터를 정확하게 지목하는 역량, 네. 이 개인에게도 중요하고 첨단 AI 사업에서 중요하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가져왔으면 그걸로 이제 의사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은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일단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은 그 의사결정하는 과정에서의 약간 안도감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데이터로 이렇게 증명이 되어 있다라고, 그러니까 미래를 예측할 수 없지만 현재 기준으로 이러한 관점에서 내 의사결정이 맞을 거야라는 안도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과정일 뿐이고 결과를 알 수 없어서 이런 것들을 계속 과정과 결과를 반복해 나가시면서 의사결정 습관을 계속 역량을 쌓아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것들을 작은 차이, 그 반복과 반복을 하면서 작은 차이를 염두에 나가시면서 의사결정을 하시는 습관을 반복적으로 가져가는 것을 좀 추천드립니다. 이게 듣기에도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다라고 이 느낌이 좀 드는데 네.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결정할 때 정말 이런 부분 정말 어렵다. 뭘 염두해야 될까요? 데이터는 과거 기반의 데이터 그리고 현재의 데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의사결정을 할 때 과거와 현재가 미래를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완벽하지 않아요, 데이터가. 대신 저희는 그거의 흐름과 그 다음에 경험을 기반으로 가능성을 높여가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의사결정에서 데이터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막상 데이터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시려면 데이터가 마땅한 데이터도 주변에 없어요. 계속 찾으셔야 되고
이 데이터가 맞는지, 이 데이터가 더 적합한지에 대해서 계속 비판적으로 사고하시면서 더 가능성이 높은 데이터를 판단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데이터 간에 공신력 있는 출처가 있는 기관이나 미디어에서 내지만 그 데이터에 오류가 없는지, 그 데이터가 어떤 상황에서 나왔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검토하시고 검증하셔야 됩니다. 네, 그런 과정을 다 하면서 의사결정을 한다는 거. 네. 굉장히 고된 작업이다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이런 훈련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시장에 마땅한 커리큘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할 수 있는 건, 뭐, 제 스스로 스스로 하고 있는 거는 토론하는 거를 많이 본다든지, 아니면 논쟁하는 거를 많이 본다든지 하는 거를 통해서 경험을 개인적으로 쌓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시장에 마땅한 커리큘럼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커리큘럼이 없는 상황에서 데이터 리터러시로 접근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출발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 툴 중심의 학습 체계에서 생각 중심의 학습 체계를 접할 수 있는 네.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의 데이터 리터러시 16개 역량이 의미가 있다. 네. 일단은 마땅한 툴이 없는 상태에서 저희 대부분의 사람들이 단계별 교육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이 단계가 넘어가면 저 단계가 넘어가면 다음 단계. 단계별 학습에 굉장히 능숙하게 되어 있고, 데이터 리터러시는 데이터 역량을 쌓는데 단계별로 굉장히 정리가 잘 되어 있고, 본 과정에서 16개의 강의를 제가 봤을 때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실제로 데이터로 회사에서도 네. 많이 소통을 하시나요? 네, 저희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데이터로 소통하시면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뭐 제 출근하는 동선을 말씀드리고 제 하루 일과를 데이터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출입증을 찍고 들어가면 데이터 대시보드를 먼저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있었던 일부터 이번 달, 분기 있었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출근하면서부터 접할 수 있고요. 그리고 노트북을 여는 순간 수많은 대시보드와 그 다음에 KPI 등을 다 정량화로 해서 지금 대시보드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대시보드를 통해서 여러 데이터에 의미부여를 하면서 제 모든 업무가 대시보드로 되어 있다고 하면, 데이터로 지금 업무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비단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뿐만 아니라 페이스북에서도 제가 갖고 있는 여러 수많은 툴을 가지고, 정말 수십 개의 툴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대시보드로 평가받고 대시보드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와 이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네. 관련인 것 같은데, 지금 맡고 계시는 게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있지만 회사를 운영하는 측면도 있을 네.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사를 운영할 때만 데이터를 많이 사용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회사를 경영할 때도 데이터가 많이 활용되나요?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부분의 평가 제도를 봐도 알 수 있는데요. 저희는 정량평가와 정상평가를 다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평가도 내부적으로 소통을 해야 되는 방식 중에 하나인데, 내부의 이해관계자를 설득하고 직원을 설득할 때 정량화된 수치, 그리고 정량화된 목적으로 소통을 할 때와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 굉장히 크기 때문에 KPI 등 여러 가지의 수치를 정량화해서 내부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은 경영을 하는데도 훨씬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로드를 좀 줄여줄 수 있겠네요. 네. 좋습니다. 데이터 하면 이제 대부분 과학적이다, 엄밀하다 이런 네. 좀 느낌이 있어서 네. 스토리 네. 이 단어와 굉장히 이게 같이 생각하는 게 좀 어색하거든요. 네네. 데이터와 스토리는 어떤 관계입니까? 데이터와 스토리는 관계를 제가 설명드리면, 데이터만으로는 어떠한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스토리가 없다면. 데이터는 그 자체로 메시지가 없습니다. 그냥 수치일 뿐이죠. 그리고 그게 수치가 시계열로 되어 있든지 아니면 어떤 목적에 의해서 가공이 된 데이터가 있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그 자체로 메시지가 없기 때문에 과학적인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의미 부여를 하려면 비판적 사고도 필요하고 사고력도 키우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이제 의미 부여하는 과정이 스토리가 되는 거고, 네.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데이터에게 주장이 되는 네. 그 과정이 되는 것이다. 네. 네. 데이터 역량을 키우고 싶은 분들에게 꼭 네. 하고 싶은 말씀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무엇보다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단계적이라는 것은 데이터를 이해하고 그리고 획득하고 그거를 판단하고 소통하는 일련의 과정을 다 통틀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훈련을 먼저 하고 난 뒤에 그 뒤에 시장에 있는 툴에 대한 훈련을 쌓아 나가시면 더 빠르게 데이터 역량을 확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데이터 리터러시는 좋은 시작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